저는 부당한 일을 매우 싫어하는 28살 샐러리맨 스구요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여도 저는 고등학생 때 농구부 소속이었습니다. 네? 벤치에서 분석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에?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저를 뭘로 보고 있었던 건가요? 뭐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처음 농구부에 들어가게 된 저는 주변이 대부분 경험자들이라 엄청 노력했습니다. 뛰어 마사요시! 페이스 떨어뜨리지 말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네! 자세가 왜 그래!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모두가 쟤는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여름 전엔 나갈 거야. 올해가 끝나면 그런 말을 들은 지 2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꽤 강한 팀이었기에 훈련도 빡세고 주변에 본보기가 많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잘하는 멤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가 연습이 끝나면 따라해가면서 노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물론 바로 잘하게 되진 않았고 혼자서 하는 연습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하이! 안녕. 무슨 일이야? 너 혼자만 잘하게 둘 것 같냐? 얘들아. 1대1이야. 제껴봐 임마. 좋아. 간다. 이렇게 훈련이 끝난 후 홀로 하던 연습에 함께하는 멤버가 점점 늘어나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습 시간도 원래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 실력들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었고 그렇게 역대 최강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라는 게 왜 나야? 당연하지. 네 덕에 완성된 팀이잖아. 빨리 스타팅 멤버로 올라오라고 마사요시. 2학년이 되자 일단 레귤러로 들어가긴 했지만 스타팅 멤버로 출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에서 팀의 사기가 내려갔을 때에는 다녀와라! 네! 자! 역전해보자! 가자! 적절한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기폭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3학년이 되자 저는 모두의 추천을 받아 주장이 되었고 이 팀에서 전국대회 출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좋은 추억이었겠지만 제 부활동 인생에 있어 최대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작년에 퇴임하신 정든 코치님의 후임으로 그 인간이 들어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쪽은 새로 코치가 된 고마스리 씨다. 현역 때는 프로 선수까지 하셨으니까 잘 배워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럼 고마스리 씨 잘 부탁합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신세졌던 코치님이 그만두신 건 서운하긴 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프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건 저희들에게 있어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미니게임을 실시한다. 팀 편성은 내가 다 생각해뒀으니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 네? 코치님 잠깐만요. 왜 1학년인 10호만 2번이나 나가는 건가요? 3학년 중에서 게임 멤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팀 편성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10호는 2번 나간다. 감독이 나한테 개기지 말라고. 어? 그러자 10호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나 2번이나 나가는 거 귀찮은데. 그러니? 그럼 한 번만 나갈래? 근데 안 나가도 내 실력 알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탁 좀 하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에? 농구부에 들어온 지 고작 2번째인 1학년 10호의 이러한 태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오냐오냐 하는 전 프로 코치 뭐지 이건? 설마 이 자식 뭐 농구만한 황금세대 뺨치게 강한 놈인가? 들어와봐. 바울! 네? 10호 괜찮니? 아파. 큰일 났다. 팔 부러진 것 같은데. 뭐라고? 야 수고! 당장 보건실로 데려가! 아니 고작 엉덩방아 찌운 걸로 뼈가 부러질 리가 없잖아요. 빨리 움직여 수고! 뭐야 진짜. 저는 불만이 가득한 채 10호를 보건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탈출 성공했고요.
너 연기냐? 재미도 없는 연습을 뭐하러 해? 웃기지 마. 그따구로 해서 레귤러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가능하지. 그럼 난 먼저 갈 테니까 당신 애들은 열심히 해보라고. 건방진 신입은 그렇게 말하고 실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벙 쪘고 일단 코치한테 설명하자. 알겠다. 그게 답니까? 거짓말하고 연습도 땡땡이 쳤다니까요? 걔는 괜찮아. 너도 그딴 말하고 있을 시간 있으면 연습이나 더 해. 아 진짜 뭐냐고. 멤버들도 다들 화가 나 있었지만 고마쓰리 코치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곧바로 판명나게 되었는데. 아니 저기요. 선배, 코치한테 꼰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연습은 좀 나와달라고 또 따로 연락 들어왔잖아요. 빙빙 둘러 말하는 거 질색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건 너가 교장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딩동댕동. 벌써 들켰네. 중학교 땐 축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농구로 갈아탄 거야? 질렸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축구는 사람이 많아서 주목을 덜 받잖아. 그니까 사람 수가 더 적은 농구로 갈아탄 거지. 오늘 딱 보니까 알겠던데 너 초보지? 응, 그래서? 우리 선수들 우습게 보지 마. 연습도 없이 레귤러 들어올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고. 선배야말로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걸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뜻이야? 뭐, 곧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힘에 굴복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저희 3학년들에게 있어 마지막이 될 큰 대회 멤버를 발표할 때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레귤러에서 떨어지고 시프가 스타트 멤버라고? 그럼 레귤러 중심으로 연습을 하도록. 아니 잠깐만요. 왜 이런 1학년이 들어가고 마사요시가 벤치입니까? 엄정하게 심사한 결과다. 장난합니까? 이 자식은 연습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요.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숨기는 법이야. 웃기지 마! 웃기고 있는 건 니들이야. 이 이상 불만을 표하는 놈들은 시합에 안 보낸다. 바라던 바야. 우리 빼고 이길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던지. 선배가 안 나가면 우리도 안 나갈래. 이 새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응? 아드님 신체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일한 1학년 레귤러이자 스타트 멤버라고요. 나는 납득 못해. 교장 아들이라고 감싸지 말란 말이야. 닥쳐 이 새끼들아. 3학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대회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선발을 위한 게임 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하지만 이미 정해졌으니까 됐잖아, 아빠. 여기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미안. 학생들이 납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히려 게임은 이 레귤러 멤버의 힘을 재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자. 멤버는 당일에 내가 발표한다. 이상. 그날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못 가지만 꼭 공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당연하죠, 교장 선생님. 다들 고마워. 스타트 멤버가 될 뻔한 시포는 기분 나쁜 내색을 하며 이쪽을 노려봤지만 저를 대신해 화를 내준 팀 멤버를 생각하면 그딴 시선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고마스리는 스타트 멤버 특별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대놓고 시포만 훈련시킬 목적으로 남게 하여 매일같이 1대1 지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포는 전혀 의욕이 없었고. 제발 너를 스타트 멤버로 만들고 꽤 괜찮은 성적을 남겨서 코치 보너스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힘들어. 쉴래. 한편 저희는 항상 그래왔듯 저희끼리 합을 맞춰 연습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시합 전날에 야 선배, 내일 알지? 뭐가? 네가 져줘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나는 내일 전력을 다해 스타트 멤버를 노릴 거야. 뭐? 내가 스타트 멤버라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남은 건 주변의 연출이지. 그걸 왜 모른다는 거야? 왜 그런 되도 않는 얘기를 내가 이해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윗사람한테 경호도 제대로 못 쓰는 상대 얘기를 말이야. 그러셔? 방금 그 발언 싹 다 코치한테 전해놓을게.
내일 각오하라고. 당일 시합 준비를 위해 한 명만 빼고 모두 체육관에 일찍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모두를 불러 모아 오늘 누가 어떤 팀이 되더라도 전력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다들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손을 놓아버리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거니까 누가 스타트 멤버가 되든 불만 없기다. 알겠지? 알겠어! 그 뒤 시포와 고마쓰리가 도착했습니다. 멤버가 발표되었는데 뭡니까 이게? 마사유시 상대팀 싹 다 스타트 멤버잖아요. 근데 마사유시 팀은 1학년 2명에 2학년 2명? 장난해요? 실력만 있으면 어떤 팀이 되었든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그래, 한번 해보자고. 전반전은 스타트 멤버들의 단독 무대였습니다. 다만 공을 움직이는 건 3학년 4명들 뿐이고 시포는 대충 뛰어다니기만 할 뿐. 분해요 선배. 스타트 멤버가 있으니까 그렇지. 오히려 이 정도 점수차로 끝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선배가... 후반전에도 다들 뛸 수 있겠어? 당연하죠. 좋아. 그럼 후반 작전을 짜보자고. 야, 너무 쉽네요.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방금처럼만 부탁할게요. 그렇다고는 해도 저와의 약속을 어길 수도 없어서 스타트 멤버들은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후반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한테? 여기야. 패스. 컷! 여기야. 야, 너 옆에서 뺏어가지 마. 그대로 패스를 연결해 3점 슛. 나이스! 이 기세를 몰아 계속해보자고! 네! 그 후로 저희 팀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약점, 즉 시포를 중심으로 공략해나가 스타트 멤버가 그걸 커버하는 사이 마크가 허술해진 순간에 그쪽으로 패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리바운드를 뺏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점수를 빼앗기니 시합 중에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58대 60, 3점 슛을 하나 넣는다면 저희 팀의 승리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할 수 있어! 다 틀렸어. 응? 푸싱! 네? 잠깐만요! 방금 그건 네가 지멋대로 넘어진 거잖아요! 왜 파울인데요? 그걸 적팀인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아니죠! 내가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인 거야. 서두르지 마. 일어날 수 있겠니? 자, 공 들고 스로인 해야지. 시간이! 그리고 시합 종료! 여기까지인가? 이거 진짜 너무했잖아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야, 고생했네, 수고! 이런 member들을 데리고 진짜 열심히 했다, 야. 하지만 역시 스타트 멤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과가 나와버렸네. 꼴 좋다. 글쎄, 과연 그럴까? 교장 선생님! 어쩐 일로 계세요? 오늘 다른 연건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다른 멤버 아이들이 꼭 좀 보러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말이지. 그래도 보러 와서 다행이야. 좋은 시합이었어. 그렇죠? 자네랑 시포를 제외하고 말이야. 에? 시포를 스타트 멤버로 쓴다고? 장난하자는 건가? 이 시합에서 내가 공을 만진 횟수가 몇 번인지 알아? 딱 10번이야. 그중 커팅한 게 8번. 그리고 득점수는 빵! 뭘 어떻게 고려하면 이 아이를 레귤러에 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히려 실력으로는 스타트 멤버에 못 미치는 후배들을 데리고 스타트 멤버 팀과 대등한 싸움을 한 저 친구야말로 레귤러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싫어. 나 대회 나가고 싶어. 이겼잖아. 그런 말 하는 건데. 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아프다고! 중학교 때 팀에서 고립됐던 걸 벌써 잊었냐? 너의 그 사람을 깔보는 태도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라는 걸 왜 몰라? 아니, 그건 이제... 당신도 똑같아, 고마스리 코치! 내 아들을 이용해 아부를 떨려고 하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건가? 아니, 당신은 해고야! 정말입니까? 그 후 작년에 퇴임한 전 코치님께 1년만 더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레귤러 및 스타트 멤버 선발이 이루어졌고 저는 보기 좋게 첫 스타트 멤버 티켓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2명은 어떻게 됐냐면
시포는 농구부를 나가게 되었고 이번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 친구도 생기지 않아 그 이후로 학교도 잘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뭐 아버지가 그 엄격해 보이는 교장 선생님이다 보니 큰 걱정은 안 했지만 왜 그분에게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걸까?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고마쓰리도 그 악평이 주변 학교에 싹 다 퍼지는 바람에 아무 곳에서도 고용해주지 않아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 멤버들과 3년을 함께 보낸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랜만에 술이나 마시자고 불러볼까? 저 스고우 마사요시, 오늘은 친구가 악을 물리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